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충북의 자치단체들이 각종 상을 받은 뒤 주최 측에 광고비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혈세가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에 발표한 결과 충북은 7개 지자체가 51개 상을 받고 광고비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단양군이 17건에 2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와 제천, 괴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지난 5년간의 자치단체가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기 위해 쓴 예산을 보거나 하면 좀 굉장히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 1위를 한 전라북도 고창군이 5년간 27건의 상을 받았는데 무려 3억 3천만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창군이 어느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243개 지자체 가운데 214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재정 자립도는 13.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이 기록에 충북의 모 군도 3위에 이름 올렸거든요. 3위에 이름 올렸는데 5년간 17건에 2억 5,88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지역도 재정 자립도가 133위에 불과하고 또 2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받는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돈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시상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그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안전 불감증이 빚은 대표적인 그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국서부발전, 김용균 씨가 일을 했던 한국서부발전이 사설 기관에서 안전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또한 기천만 원의 돈을 썼고요. 그리고 채용 비리로 유명한 강원랜드가 인적 자원 개발 대상, 즉 인적 자원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상을 받으면 부상으로 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았으면 언론사가 부상으로 상금을 자치단체장한테 주든지 자치단체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자치단체가 홍보성 돈으로 해서 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상을 거래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그 실론을 쓴 교수는 권원유착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그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최근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민간 언론사들의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광고성 기사를 남발해서 사실상 광고인데 기사를 가장해서 쓰고 그 광고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두 번째는 대학 평가를 비롯해서 많은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또는 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언론사들이. 이 평가를 하다 보면 누가 갑이냐면 평가를 하는 언론사가 갑이 돼요. 그러면 많은 대학들 또는 많은 자치단체들, 많은 공공기관들은 어떤 형태든지 협찬성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벌써 의뢰 위치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상까지 얹으면 여기서 누가 갑입니까? 언론사가 갑이죠. 이것을 의리의 입장에 처해 있는, 물론 그걸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그 위상을 높이는 자치단체장이 좀 나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닌 것이 일단 이 상과 관련해서 또는 평가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먼저 언론사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공문을 띄웁니다.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 또는 많은 대학에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으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이러이러한 상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입장을 감안한다 보면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자정 능력 못지않게 언론사들이 자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교사님. 저는 오늘도 이런 상에 참여하라는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오늘은 한번 봐봤더니 이런 상에 얼마를 주고 참가비가 얼마고 이거를 내면 내가 이러이러한 언론 보도, 신문 공표, 특집 기사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여기에 응모하고 상을 받을 때까지 이것이 돈을 주고 사는 상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문제는 지자체 최소한 지자체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상을 받는데 이런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홍보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보고 너무 나 스스로 이걸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거가 좀 낯뜨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스스로 좀 가렸던 부분인데 더군다나 매우 이렇게 좀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혈세로 이것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렇게 상에 이렇게 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들 하시나요? 네, 그렇죠. 일단 예. 그 정치인들은 가능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죠. 시군 자체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그런데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았고 기관장으로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대로 언론사의 필요성과 정치인들의 필요성이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재연임 또는 정치권으로의 어떤 발탁을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또 활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재선 이상의 그 단체장들이 이러한 시상 받은 것을 수상한 것을 자기 홍보물에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 과시욕, 권력욕과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그 언론단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정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주후 세계 인명사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그 인명사전 쪽 측에서 얘기를 해서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책을 사주는 조건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지불하고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왜 남의 돈 갖고 생색을 자기들이 예. 냅니까? 그건 문제죠. 예. 근데 사실은요, 그 후주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를 했다 이렇게 교수들이 선전하는 것도 네.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사실상 권위 있는 그 기관이라는 것을 가장한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책 팔아먹는, 말하자면 인명사전을 팔아먹는 회사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업적을 낸 것처럼 언론사에 광고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아까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상의 문제를 상의 문제만 볼 수 없는 것이 상과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혜택을 예. 광고성 기사로 넣는다든가 또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평가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상만 가지고 너 상을 줄 테니까 광고를 해줄래 이런 정도로 하면 거절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평가도 언론사들이 많이 합니다. 예. 또 공공기관 평가도 하고 대학 평가도 합니다. 그런 그 입장이 딱 되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과 같이 이 CEO 대상이 있는데 이거 응모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끼어들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게 자기들 자치단체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게 줄 만한 기관이 그 상을 줄 만한 기관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원래는 지자체는 그런 상을 받을 때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만 그런 뭐 홍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체 심의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언론사에 직접 돈을 내고 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언론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모든 걸 금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할 때 여기서 그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줄 만한 사람이 준 건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건지 이런 심의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되겠죠. 사실 정 변호사님 말대로 경연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상이 따르고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가 돈을 내고 상장만 받아오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그 언론사들이 하는 거는 겨우 이제 신문 파는 거였었어요. 예. 그 군청에 가서 우리 신문 30부 팔고 하는 정도인데 그게 점점 진화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지금. 사실 상을 주려면요. 그 상의 명칭이라든가 그 분야라든가 심사 과정이 명확하게 상의 이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 평가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은 회사를 줬다든가 어느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상의 명칭을 볼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이건 뭘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을 받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가장 추상적인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죠. 이 상을 줄 때 과연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평가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평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을 가지고 많은 형태의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이제 스펙 쌓기에 활용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들 반성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 세금이라는 돈을 보면 90억이라는 돈이 꽤 커요. 그렇지만 그 회사의 입장은 10억 정도인데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의 언론사들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예산을 감안하면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 회사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는 자기들을 누워서 침뱉기예요. 이런 것들은 언론사들의 그 자정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어떤 홍보 목적을 위해서 그 세금을 집행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대부분은 홍보비 명목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걸로 아직 처벌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배임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임이나 횡령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 단순히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 이런 것만 촉구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징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범죄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망 내지는 규율 가지고도 충분히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근데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 아까 고창군수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고창군수가 예산을 빼다가 언론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고창군의 무슨 농업 생산물, 홍보기사 이런 홍보 명목으로 지출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안 했을 홍보가 그 상을 받음으로써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보면 홍보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대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명백히 수사를 해서 나올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종의 항변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령이라는 거는 목적, 집행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배임이나 횡령이 꼭 그 어떤 뭐 지자체에 이익 손해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게 지자체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좀 구성 요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까지 처벌례는 잘 못 찾았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선 방향, 뭐 이제 진 교수님께서는 그 상을 주는 쪽에 어떤 자정 노력, 또 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미 있는 그 규율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식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엉 교수님 혹시 개선 방향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좀 절제하고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난망인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이런 홍보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과 2013년에 좀 심의제도를 만들어서 좀 그런 걸 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예 이런 쪽의 예산을 극히 작은 액수로 한정해 놓든지 아니면 수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 놓든지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 받지 않도록 그냥 기관이 받는 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 스스로가 자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정부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은 군끼리, 뭐 시는 시끼리, 군은 군끼리 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래야 행정 발전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평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사설기관이나 언론사와의 이런 상을 주고받는 것들은 일정한 예산의 제한이나 심의제도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 아닌 기관만이 받게 한다든지 하는 장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치가 필요하다. 예, 예. 사실은 선거 공보에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가 뭐 정치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이제 스펙에 목말라 있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보물에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선관위에서 이런 정도의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자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장 개인이 받던 또는 자치단체가 받던 사실상 자치단체가 바로 자기 재임기관에 받았으면 그 자기 상이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거 공보물에 쓸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가 방편이에요. 없도록. 산 비탈에 자리 잡은 친환경 아로니아 농장입니다. 가지가 휠 정도로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 대풍년을 이룬 건데 농가는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하루 10만 원을 받으면 80kg을 수확하는데 산지 경매 가격이 1kg에 1,000원.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200원까지 떨어져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따가라고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쓰고 키운 거 다른 분들 잡숫기라도 하면 건강에 보탬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또 공짜로 따가래도 미안해서들 그러신지 못 오셔들. 수확철이 한참 지난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고 바닥에도 시커멓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팔 곳이 없어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창고에 가보니 1년 전 수확해 말려놓은 아로니아도 팔리지 않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재고를 폐기하는 농가에 1kg에 1,688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도대체 뭐 농민을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단양군의 아로니아 재배 면적은 1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폭락하자 정부 지원을 받아 나무를 뽑아낸 건데 특유의 떫은 맛에 수요가 줄어 가격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 군수까지 나서 아로니아를 심으라던 단양군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다만 얼마라도 일단은 그런 보상을 해주는 블루베리와 오미자, 아로니아까지 고소득 작목에 농민들이 몰려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때 왕의 열매, 뭐 신이 내린 선물 이렇게 불렸던 아로니아인데 이제 농가의 눈물 이렇게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엉 교수님. 먹는 거라 저를 시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사실 3, 4년 만에 키로당 3만 5천 원 하던 게 1,000원 뭐 1,800원 내려갔다 그러면 농사 못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예. 파장이 된 건데 사실 이 아로니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채소류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죠. 예, 예. 뭐 배추, 마늘, 양파, 뭐 파 이런 것들 이제 고추 이런 것들인데 얼마 전에는 뭐 양파 대풍이 와가지고 그 유명한 백종원 씨가 양파 소비를 좀 그랬었죠. 촉진한다 그래서 예. 뭐 온갖 레시피를 만들어 질 정도로 근데 파기력이 있더라고요. 양파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느끼는 게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작물을 선택한 본인의 책임으로 완전히 이게 치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정부가 좀 보상이나 좀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에다가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뭐 전혀 뭐 도움을 못 주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농정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안이지 아로니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예, 하나의 교수님.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자 아로니아도 말하자면 재배한 거니까 농산물이다 이렇게 무조건 몰아갈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의 그 농업 생산액이 49조 원쯤 됩니다. 근데 농업 보조금이 12조 원이 넘어요. 말하자면 생산액의 한 4분의 1 정도가 보조금인데 예. 그 보조금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식량작물이라든가 선진국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식량작물에는 예, 예.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식량작물과 과수작물과 특용작물이 있는데 식량작물 정도 또 과수작물 정도는 정부가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보조금을 주거나 어떤 이런 문제 과잉 생산이 나오면 처리를 해주거나 사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용작물까지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 정서에 보면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외국에서 이미 가공된 제품이 네네. 수입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대량으로 한번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말하자면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안 되는 식량작물이라든가 과수작물의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그것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라든가 과잉 생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 농민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식량작물도 농산물이고 특용작물도 농산물이니까 똑같은 형태의 보전을 해주라. 예,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국민 정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제가 댓글을 보면 농사도 사업인데 사업 망하면 정부가 무조건 보전해 주냐. 과잉 생산의 문제는 농민들이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농민이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설립해야 되는데 생산 기반이 붕괴돼서는 안 되는 식량작물과 과수작물까지는 지원 규모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 방식도 예를 들어서 뭐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과잉 생산 문제라든가 뭐 판단 착오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까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눈물 흘리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또 모든 예. 추세가 예. 보편복지 모든 것에 대한 수당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량작물, 과수작물 이제 나라 입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나눠갈 수 있겠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쉽고 다 이걸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공감을 하는 거는 예. 좀 나눠봐야 되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보상의 정도와 지자체가 아주 강권해서 뭐 유통도 책임진다 이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하는 경우 좀 나눠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 나로니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양쪽이 다 있죠. 예. 예. 그리고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재배 면적과 그 생산량이 10배 이상으로 막 늘어났기 때문에 과잉 생산도 하나 있고 또 FTA 관련해서 보전받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분말로 수입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확 판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FTA 이제 직불 보전제도 좀 피해 보전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기업이 막 무너지고 뭐 기업이 무너졌을 때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규모에 비해서
큰 액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보편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국민이 당하는 고통의 차원에서 최소한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하게 됐냐에 따라서는 차등을 둬서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보전해 줘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식물의 분야별로 우리가 이제 그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식물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또 그다음에 그것이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뭐 단순 판단차고 예, 예. 정책적인 문제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디멘션을 가지고 예, 예.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그것들을 명료하게 농민들한테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는 걸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힘이 센 사람이 또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아닌 일반 그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다른 분야가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제에 정부가 지원 분야와 지원 식물, 작물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예.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농업 통계에 기반해서 권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 있는 일부 공무원처럼 이 인기에 의해서 뭐 나오니까 한번 좋겠더라. 뭐 이런 식의 권고가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정확한 농업 통계에 기반해서 이것이 2, 3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시를 좀 배양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권 여사님. 예,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진 교수님께서도 재배 권고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이렇게 올해는 뭐가 좋다, 앞으로 어떤 전망이 좋다라고 군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사실 공권력의 행사, 어떤 강제성을 띠는 행정 처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동의, 농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행정 지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 예. 거기에 좀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것이 어렵다.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양군의 아로니아 사업과 한정해서 좀 보면 기사를 보면 이제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기사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군에서 아예 단양을 아로니아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예. 방침을 갖고 되게 서둘러서 뭐 공무원들도 가셔가지고 뭐 묘목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셨고 판로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민을 하자 가공센터 만들어서 예. 전량 거기에서 수매를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하니까 이제 농민들이 판로만 확보가 돼 있으면 예. 큰 손해를 안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좀 시작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에 와서야 뭐 횡령의 문제라든지 예. 어떤 비리의 문제가 생겨 있고 또 군에서도 원래는 2년간 2018년도 6월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당초에 가공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2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예. 그래서 2018년도 후반기에도 이 재계약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집행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군이 자금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군이 이거를 뭐 사후 보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결국에 보조금도 받을 수 없고 가공센터는 그래서 바로 폐업을 결정했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 가공센터를 통한 그 실제 판로도 네네. 한 10%에 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하나 그 정도조차 안 되니까 이게 예. 피해가 확산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냥 아로니아가 좋대라고 해서 뛰어든 경우와 예. 이 좀 단양군 사례는 좀 좀 농민들께서도 다르다. 예, 예.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농민들의 일부라도 어떤 부분에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거는 행정 지도가 위법하다. 예, 예. 어떤 무슨 경작을 권고한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행정 소송은 당연히 그 성격상 없고요. 국가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예도 없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70년대에 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벼 재배 농가들이 아주 힘들었을 때 임의로 지급한 사례 정도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랑 이제 단양군 아로니아 사태로 좀 좁혀봤을 때 이 단양군만이 갖고 있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뒤에 이어서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예. 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하면 전국에 있는 300개 자치단체들도 다 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어떤 일을 벌려야 돼요. 근데 보면 뭐 어떤 그 농작물을 또는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자기들이 하면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따라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한데도 효과가 없어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경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300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좀 벌이셔야 돼요. 말하자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좀 튀는 사업을 하면 뭔가 좀 이 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 그 결과가 나빠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받게 예.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할 땐 좀 신중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단양군 아로니아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양군 쪽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권고하고 예. 동의하고 한 거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계약상의 불이행의 예, 문제도 예. 있지 않습니까? 가공센터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나 법적인 소지를 책임 소재가 남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농민들이 좀 스스로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스스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예. 역시 뭐 의회 그쵸. 그리고 민의를 아까 대변하는 의회 도움 받든지. FTA 그 보전 제도는 생과를 수입하는 것만 가능한데 이제 가공이나 분말 형태는 그 보전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아로니아는 생과 형태는 수입이 금지돼 있고 분말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건 그 역시, 제도에 예. 근거해서도 그렇고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작년도 재고 물량을 폐기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년 재고까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있는 냉동 저장고가 있는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고 네네. 저장고마저 없어가지고 없는 다 분들은, 이미 예. 폐기해버린 분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다. 예. 이런 좀 억울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댓글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댓글이라기보다 좀 드릴 말씀 좀 있는데요. 네. 요즘에 빅데이터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그런데 진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네. 기온, 강수량, 토양, 그다음에 각 생산량 같은 것들, 세계적인 생산량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농업 지도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1차 산업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력이 필요한 공간이. 지금 뭐 귀농 귀촌 하라 그러는데 지금 농업은 70년대 농업을 그대로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보와 특히 빅데이터로 활용한 그러한 선진 농업 구조로 가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저임금 개념이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 농민 수당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개념을 좀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농민에게 1인당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생산을 했을 때 그 이하가 될 때는 농민 수당 형식으로 좀 물어주는 것도 앞으로 농업을 유지시키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댓글 이런 게 있네요. 아로니아 건강작물 재배 농민의 건강이 제일 문제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농민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는데 특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아까 식량작물이나 과수작물은 소비의 여력이 좀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근데 이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떨궈서 먹을 수가 없다. 먹어보고 재배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도의 그 식품들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한번 유행이 싹 지나가면 예. 팔로가 싹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당시에 처음에 뭐 지금은 뭐 키로당 1,000원이 됐다면 한때 35,000원씩 됐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35,000원 가공식품 5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재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예. 저는 변호사님. 그 댓글 대신에 좀 다른 사례를 말씀을 예. 드려보면 전북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저 가격제를 시행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시장 가격의 한 90% 정도의 차익을 이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고 네. 상주시에서는 브로콜리의 또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브로콜리를 가지고 비건 화장품을 만들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작물 수요 공급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단양군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예. 어떨까 합니다. 예.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허가 취소 예고는 한 달 만에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1일 허가 취소를 예고한 이후 업체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취소를 번복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며 사용 수익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사용료 체납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불법 전대행위, 그리고 파손 시설물의 미복구 등이 취소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오는 31일 이후부터 영업 종료와 함께 사용 중인 3개 무술공원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 및 철거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행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는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트월드 측은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도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협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슈퍼 크리스마스 진행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충주 지역사회를 들끓게 했던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오점을 남긴 채 이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경전철, 지하철 이런 그 SOC 사업, 교량건설이라는 걸 해서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션 또는 빌드 트랜스퍼 리스 해가지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건설한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수익을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서 어떤 목표를 내세웠냐면 정부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는 효율성을 가져오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다 충족될 거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있고 민간은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윤만 뽑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만든 기존의 SOC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리모델링이라든가 뭐라든 수리 같은 것도 안 해요. 그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료를 뽑아서 나가려면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치단체장이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눈에 띄게 단기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재선 욕심에다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민간 부분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이 이 정부랑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내게 되면 얼마를 벌어가지만 수익을 못했을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뭐 얼마만큼 운영 수익이 안 나오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 있죠.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런 거래상의 그 미숙함 때문에 민간 기업에 끌려다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경전철 관련해 가지고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용인시는 1조 원의 돈을 물어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재선 욕심과 관료들의 그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테마파크 뭐 관광사업, 관광단지 존성 이런 것들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저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볼거리 하나가 관광 자원도 많이 없는데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월드는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게 허가 취소가 된 마당에서도 이미 이제 소송이 그 가처분 신청과 이제 본안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또 이것을 정리하는 마당에도 고액의 이제 충주시에서 변호사 선임료 논란도 있고 한 부분이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라이트월드에 관한 감사 조사 결과도 위반 사항이 있다고 나왔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과 충주시에 각각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이렇게
불법 전대가 이루어지거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송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재량권에 좀 남용 일탈이 있지 않느냐 여부로 갈 텐데 조금 아까 말씀 투자자들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들 끌어모아서 관광지 조성을 뭐 그 재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어떤 뭐 영속적인 그 발전을 위한 것이든 하는데 혈세를 쏟아부었다가 이렇게 완전히 되는 경우들 적지 않게 사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 오늘 어떻게 좀 이,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가 예. 이게 지금 일관되게 단체장들의 문제고 지방자치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뭐 전국체전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뭐 운동장 하나 예. 전왔는데 뭐 진짜 막 잔디 완전히 그냥 방치돼 있고 수변에 휴게 공원 만들었는데 거기 완전 슬럼화돼 있고 특화거리 만들었는데 특화거리는 뭐 상인도 망했다고 그러고 손님도 없고 예. 모 단체는 900억 가까이 특화거리를 돈을 집어넣어서 47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2곳만 된다고 그러고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한데 이게 일관되게 이런 거예요. 기관장은 자기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나 이런 상 받았다. 내가 이 작물 탁 선택해서 돈 된다. 이쁜 다리 하나 만들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자체는 절대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자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계속 바뀌고 그리고 기업처럼 드라이브를 막 걸 수도 없고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고 또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그냥 인프라 정도만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주고 규제 정도를 줄여줘야지 직접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애물단지만 만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서울의 그 지하철 그 공간의 광고를 보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30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들은 자기들이 하는 관광사업이 자기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사한 자치단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료한 예비 타당성 분석 같은 걸 하지 않고 덥석한단 말이죠. 이제 그걸 시행하는 순간 거기에 같이 엮여든 민간업체는요.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의 돈을 빼갈 것이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자기들이 경영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미 감으로 알아요. 이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그 테마파크라든가 뭐 이런 그 사업들, 민간과 손잡고 하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평 나비마을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류의 성공한 케이스는 전국에 10개도 안 됩니다. 예. 10개도 안 되는 것이고 전국에 300개 있는 자치단체들이 유사한 특화거리, 유사한 관광특구 다 만들었지만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까 말한 대로 자치단체장이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좀 자제시킬 필요가 좀 있는데 자치단체장도 스스로 이 현실적으로 자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치 주민들한테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최근에 12월 1일자로 부천에 있는 아인스월드라는 그 건축 박물관 테마파크도 똑같은 이유로 그 사용 조건을 위반해서 제3자에게 무단 임대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가
된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월드도 그러고 부천의 아인스월드도 그러고 대부분 하시는 게 직영 조건 위반인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보조금을 받다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대부분의 테마파크나 이런 관광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너무 엄격하게 직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책임 있는 전대, 책임 있는 임대를 좀 엄격하게 규정을 줘서 그분들도 보조금 외에 또 제3자를 통한 사업 그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사실 아인스월드는 꽤 오래된 공간이거든요. 이런데 잘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의 관광 산업을 높이는 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여기서 이제 논의될 게 투자자들이 뭐 충주시만 믿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뭐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자를 하면서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사이의 계약서를 안 보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 보셨으면 그 자체로 가시고 보셨다면 사실은 임대가 무단 전대가 금지된다는 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주시만 봤다. 뭐 라이트월드의 뭐 기간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그분들은 사실 행정법에서 말하는 실내 보호 원칙이 적용돼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가 대형 이런 경영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탄광체험 마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100%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프로 못 보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거고 관리가 안 되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들어간 돈이 수백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치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치우는 비용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저는 아주 일관되게 사업 타당성 검토뿐만이 아니라 관리까지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못하도록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 테마파크 같은 것도 보면 이제 한때 뭐 세트장을 건설을 해주고 거기서 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지원해줬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지역에 세트장을 만들면 관광이 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관광이 안 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그 세트장을 관리하느라고 애물단지가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세트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는 MBC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백안면에 있는 세트장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종편이라든가 다른 그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찍는데 빌려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세트를 쓰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번 뭐 저 문경이라든가 저쪽 뭐 함양 같은 외진 지역에다 세트장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방송사들이 거기 가서 또 찍겠냐고요. 안 찍습니다. 백발백중 안 가요. 그런데 처음에 그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들이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욕심을 터무니없이 부리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해서 배우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극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싣고 저기 함양 저 밑에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세트장이 그 한 번 짓고 나서도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자치단체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뻔히 압니다. 그런데 자기 기간 때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민들이 감시하고 막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네, 오늘 월간 뉴스 분석 이렇게 세 번째 뉴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저희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